작업이 끝난 다음에 손님까지 이제 가신 후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뭔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잘 나왔는지 뭐 체크를 일단 하겠죠. 손님이 가신 후에 좀 더 손님이 가시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당황스러우신 일도 있고 하니까 좀 진정되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조금 약간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손님까지 배웅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는 좀 더 진정한 상태에서 뭐 체크라든가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은 내가 이제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적어 놓는 거죠. 저희 예전 학생 때 공부했던 것처럼 오답 노트 이런 거 적으시듯이 작업 노트를 구비하셔가지고 거기에 반성문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적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들으셨을 때는 조금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한 걸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상자 받으신 분이 잘 가셨는지 안부 연락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그거야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락은 꾸준히 하실 것 같으니까 괜찮고,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게 뭐 다 이제 뭉틀려서 다 한 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실습실에 가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다 바로 가서 해야 되는 준비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 그러면 휴식 시간이요? 휴식 시간은 보통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통 작업자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1시간 정도는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 1시간 기준. 네. 1시간 하신 다음에 뭐 10분 정도 쉬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2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 10분 정도 쉬어도 되고. 근데 변수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할까요? 네, 손님이 당연히 손님의 통증이 있겠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작업자인 본인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하는데 뭐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니면은 잘 안 된다, 좀 더 릴렉스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작업물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휴식 시간이 당연히 1시간 동안 계속 찌르면은 피부가 계속 붓겠죠. 그래서 뭐 붓기, 휴식 시간 동안 붓기를 좀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 페이스가 많이 올라와요. 만약에 연한 잉크나 아니면은 진행을 했을 때
블러드 베이스가 많이 올라오는데, 블러드 베이스는 말 그대로 내가 찔렀을 때 이 눈으로 보이는 빨간 블러드 베이스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많이 보이면 저희가 작업할 때도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휴식 시간이 많으면 왜 안 좋냐면은 휴식 시간이 정말 30분 정도 진행이 되거나 1시간 정도 되면은 이게 완전 부을 대로 부어가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손님에게.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바늘은 일회용이잖아요. 네. 그걸로는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바늘을 소독하거나 이런 건 없죠? 그냥 내 손만 소독하는 거죠? 바늘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해줘요. 만약에 제가 찔렀을 때 바늘이 마모되거나 아니면 바늘에 뭐가 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따로 소독을 하는 과정은 없어요. 네. 그 대신 어떤 걸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닦으실 때 저희가 전용 클리너나 아니면은 뭐 알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피부를 알콜로 닦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저희가 쓰셔야 되는 부분들, 잉크 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콜로 닦아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작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소독을 따로 하는 건 없어요. 만약에 너무 오래 진행이 됐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안 좋으실 것 같다 하시면 바늘을 교체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전에 바늘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해되셨나요? 그게 보통 한두 시간이면 그냥 가능하고, 그렇죠. 장시간으로 되면 그때 교체해주는 거예요? 네, 보통 뭐 쓰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6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 바늘이 어차피 다른 한 사람의 몸에만 지금 계속 유동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바늘이 뭐 공기에 노출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서 비위생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근데 저희가 작업하는 도중에 바늘이 뭐 땅에 닿았다, 아니면은 뭐 다른 피부에 닿았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네,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하실 때 그 위생적인 부분들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당연히. 저희 공업판 하시듯이 하는 게 맞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공업판 실습하시는 거나 보면은 그 조금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지금 연습이고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작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뭐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땅이랑 같이 쓰면서 만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진짜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저희가 첫째는 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뭐 저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바늘을 갈아야 될 때, 그때는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 고무판 하실 때도 바늘 계속 보시잖아요. 바늘 상태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늘을 갈아야 될 때는 바늘이 마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시다 보면 어디에 충격이 있어가지고 바늘이 이렇게 튕겨나가거나 좀 휘어져 있는 경우도 가끔 생겨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올바르게 작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세의 중요성. 자세의 중요성은 뭐가 있을까요? 텐션? 네, 텐션은 당연한 거고요. 작업자 개성적 진행할 때 네, 대성잘 진행하실 때.
네, 맞아요. 서로가 편한 건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대상자 하시는 분이 불편하더라도 작업자 본인은 무조건 편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선을 하나 저희 그을 때 똑같잖아요. 제가 글씨를 쓸 때도 이걸 거꾸로 쓰면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쓰지 않기 위해서 뭐 이 종이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반대편으로 가서 쓴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과정들을 설명했는데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님한테 자세 선정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때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자세의 중요성은 어떤 게 있냐면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나 아니면 팔, 평평한 부위, 이 안에 다 끝나는 부위, 아니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앉아서 암베드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깨 같은 경우도 암베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누워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누워서 많이 해요. 근데 뭐 배나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뭐 많이 이제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자세를 하실 때 네, 쿠션이나 좀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무게의 하중을 권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장비 사용법. 적절한 장비는 뭘까요? 네, 머신. 근데 제가 오늘 조그만 그림을 하나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조그만 이제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오늘 미니 타투 동그라미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장비는 말 그대로 라이너 하나 정도겠죠. 근데 여기에 뭐 쉐이딩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네, 매그넘이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 여러분 핸드포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핸드포크 말 그대로 네,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거죠. 그리고 뭐 태볼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찌르는 거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지만 적절한 장비에는 비품들도 있어요. 잉크를 어떤 거 써야 될지. 만약에 컬러 잉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작업 전에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컬러를 쓰셔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중요하거든요. 컨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늘 컨택하고 컬러 잉크를 컨택하는 경우. 그 다음 작업자가 작업 후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 제가 실습실에 가서 대상자 실습 시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용지인데 이게 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보시게 될 건데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따로 드려볼게요. 자, 작업실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타투 스터디 수강생 대상자 실습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실습은 선생님 관리 하에서 진행합니다. 타투 스터디에서 정해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자 일정 및 도안은 선생님이랑 공유합니다. 그 후 선생님이 판단하여 무리가 있는 도안은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타투 스터디 교육 기준에 벗어난 대상자 실습은 바로 중단됩니다. 건물 안에서는 금주 금연이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최대한 청결을 유지합니다. 대상자 작업 위에